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금 특별합니다. 누군가는 비난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공감할 수도 있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럼 황혼의 고백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한소연입니다. 올해 34이에요. 중소기업 영업팀에서 근무한 지 벌써 6년째입니다. 대기업은 아니지만 나름 탄탄한 회사였고 직급도 대리까지 올라왔죠. 제 담당 업무는 주요 거래처 관리였어요. 특히 우리 회사 매출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대형 거래처들이 제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곳이 바로 태양건설이었어요. 태양건설은 업계에서 손꼽히는 중견기업이었습니다.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절대 놓쳐선 안 될 거래처였죠. 그리고 그곳의 사장이 바로 강태양 사장이었습니다. 처음 만남은 1년 전이었어요. 당시 저는 선배 과장을 따라 태양건설 본사를 방문했습니다. 큰 계약 건 때문이었죠. 선배는 회의실로 들어가기 전에 긴장하지 말라며 조언을 건넸어요. 태양건설 사장은 까다롭지만 예의만 지키면 괜찮다고 했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저는 그분을 처음 봤습니다. 강태양 사장.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나이, 깔끔하게 빗어 넘긴 흰머리, 카리스마 넘치는 눈빛, 그리고 단정한 정장 차림. 나이를 믿기 힘들 정도로 꼿꼿한 자세와 절제된 표정이었어요. 악수를 나눴을 때 느껴진 손의 감촉이 아직도 기억나요. 힘이 있으면서도 부드러웠습니다. 회의는 2시간 정도 진행됐어요. 강 사장은 모든 자료를 꼼꼼히 검토했고 예리한 질문들을 쏟아냈죠. 선배 과장이 대부분의 답변을 했지만 가끔 제게도 질문이 날아왔습니다. 제 답변을 들으며 강 사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의견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왠지 모르게 뿌듯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나올 때였어요. 강 사장이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오늘 회의 잘 들었다며 앞으로도 좋은 파트너십을 부탁한다고 했어요. 그렇게 첫 만남이 끝났어요. 특별한 감정 같은 건 없었습니다. 그저 카리스마 있는 사장이라는 인상만 남았죠. 2번째 만남은 한 달 뒤였습니다. 이번엔 제가 혼자 태양건설을 방문했어요. 선배 과장이 다른 일정이 있어서 저 혼자 보고를 드리러 간 거였죠. 비서실장이 반갑게 맞아주었고 사장이 기다리고 있다며 사장실로 안내했습니다. 사장실로 들어가니 강 사장은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저는 준비한 자료를 꺼내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늘 진행 상황을 보고 드리겠다고 말했죠. 보고는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강 사장은 중간중간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었어요. 잘 진행되고 있다며 제 수고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강 사장이 말을 멈추었어요. 그리고는 점심을 먹었냐고 물었습니다. 아직이라고 대답하자 같이 하자며 예약해둔 곳이 있다고 했어요. 갑자기 식사 제안을 받을 줄은 몰랐어요. 당황스러웠지만 거절할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는 회사 근처의 한 한정식 레스토랑으로 갔습니다. 고급스러운 분위기의 개인 룸이었죠. 정갈하고 맛있어 보이는 요리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어요. 거래처 사장과 단둘이 식사를 한다는 게 부담스러웠거든요. 강 사장님이 이 일을 한 지 얼마나 됐냐고 물었습니다. 6년 됐다고 대답했죠. 그는 젊은 나이에 실력이 대단하다며 칭찬했어요. 지금까지 봐온 영업 담당자 중에서도 손에 꼽을 정도로 꼼꼼하고 성실하다고 했습니다. 칭찬을 들으니 기분이 좋았어요. 일이 적성에 맞냐는 질문에 재미있다고 답했습니다. 물론 힘들 때도 있지만요. 강 사장님은 그럴 수밖에 없다고. 특히 자신 같은 갑 위치의 회사를 상대하려면 스트레스도 많을 거라고 말했어요. 저는 오히려 사장께서 항상 배려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강 사장은 빙그레 미소를 지었어요. 그 미소가 왠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는 자신도 을의 입장을 잘 안다고 했어요.
젊었을 때 대기업 밑에서 하청업체로 일했던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때 참 힘들었다며 이것저것 참아야 할 것도 많았다고 회상했죠. 그래서 자신이 갑의 위치에 섰을 때 다짐했다고 합니다. 절대 갑질은 하지 말자고. 진심이 느껴지는 말투였어요. 멋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식사를 하며 많은 대화를 나눴어요. 일 얘기도 했지만 개인적인 이야기도 오갔습니다. 취미, 관심사, 인생관 같은 것들이요. 대화를 나누면서 강 사장님에 대한 인상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생각보다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상하게 편안했습니다. 60대 사장과 34 대리. 이상한 조합이었지만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러갔어요. 식사를 마치며 강 사장님은 오늘 즐거웠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종종 이렇게 편하게 이야기 나누면 좋겠다고 덧붙였죠. 저도 좋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두 번째 만남이 끝났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게 시작이 될 줄은. 그 후로 강 사장님과의 만남이 잦아졌습니다. 처음엔 업무 관련 미팅이었어요. 원래 보고 프로젝트 논의 계약 협상 같은 것들이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업무와 상관없는 만남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강 사장이 시간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좋은 전시회가 있는데 함께 가겠냐는 제안이었어요. 자신이 좋아하는 작가의 개인전인데 혼자 보기엔 아깝다고 했습니다.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인사동의 한 갤러리로 갔어요. 주체와 전시회였습니다. 섬세하고 아름다운 그림들이 가득했죠. 강 사장은 한 그림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바다를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잔잔한 파도와 석양이 어우러진 풍경이었죠. 이 그림을 보면 제주도가 생각난다고 했습니다. 예전엔 자주 갔는데 요즘은 바쁘서 못 간다고 했어요. 제가 제주도를 좋아한다고 하자 언젠가 한번 같이 가보자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농담처럼 들렸지만 제 심장은 이상하게 두근거렸어요. 전시회를 본 후 우리는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어요. 사장님이 평소에 뭐 하며 시간을 보내냐고 물었습니다. 특별한 건 없고 집에서 책 읽거나 영화 보는 정도라고 답했죠. 혼자 사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했습니다. 외롭지 않냐는 갑작스러운 질문이 날아왔어요. 가끔은 외롭다고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사장님 자신도 그렇다고 말했어요. 혼자 사는 건 자유롭지만 때로는 쓸쓸하다고 했습니다. 사장님도 혼자 산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이혼한 지 오래됐고 자식도 없다고 했습니다. 괜찮다며 이젠 익숙해졌다고 덧붙였죠. 쓸쓸한 미소였습니다. 그 순간 문득 생각했어요. 이 사람도 외로운 사람이구나. 권력 있고 성공한 사장이지만 결국 혼자인 한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사장님은 오늘 함께 해줘서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에 또 같이 나와주겠냐고 물었어요. 언제든지 좋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의 관계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사람들이 눈치채기 시작한 건 석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동료가 요즘 태양건설 자주 간다며 물었습니다. 업무가 많아서 그렇다고 답했지만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단순한 업무 관계가 아니라는 걸. 사장님과 만날 때마다 설레는 제 마음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이건 아닌데 머리로는 알고 있었어요. 나이 차이도 크고 게다가 갑과 을의 관계였잖아요. 절대 넘지 말아야 할 선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제어할 수가 없었어요. 사장님과 함께 있을 때 느껴지는 편안함, 대화할 때의 즐거움, 눈이 마주칠 때의 떨림. 모든 게 제게 새로운 감정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어요. 밤 11시에 사장님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아직 안 잤냐고, 시간 되면 잠깐 나올 수 있냐고 물었어요. 이상한 시간이었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회사 앞 공원에서 보자는 말에 집을 나서며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공원에 도착하니 사장님이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평소와 달리 캐주얼한 복장이었습니다. 제게 다가와 앉으라고 했어요.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 그냥 혼자 있기가 싫었다고 답했습니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어요. 항상 당당하고 여유로웠던 사장님이 이렇게 솔직하게 약한 모습을 보이다니. 저는 사장님의 옆에 앉았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어요. 사장님이 자신의 재킷을 벗어 제 어깨에 걸어주었습니다. 갑자기 불렀으니 자기 책임이라고 말했죠.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그때 사장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도 되냐고 물었어요. 물론이라고 답했습니다. 요즘 자꾸 제 생각이 난다고 했습니다. 심장이 멈춘 것 같았어요. 저도 마찬가지라고 대답했습니다. 고백이었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사장님은 이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복잡하다고, 나이 차이도 크고 자신이 갑이고 제가 을이라고 했어요. 이건 권력 관계라며 제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혹시라도 자신의 감정 때문에 제가 곤란해질까봐 두렵다고 말했어요. 진심이 담긴 목소리였어요. 저는 부담스럽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오히려 이런 감정을 처음 느껴본다고, 나이도 관계도 상관없다고 말했어요. 그냥 사장님과 함께 있으면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사장님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정말로 괜찮겠냐고, 후회하지 않겠냐고 물었습니다. 후회 같은 건 없을 거라고 답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선을 넘었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러웠어요. 주변 사람들 눈을 피해 만났고 회사에선 철저히 업무적인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사랑을 숨기는 건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동료들이 제 표정이 밝아졌다고 말했습니다. 좋은 일 있냐고 물었지만 별로 없다고 거짓말을 해야 했어요. 태양건설 방문 횟수는 더욱 잦아졌습니다. 업무상 필요한 것보다 훨씬 더요. 이번 주만 벌써 3번째라는 지적에 급한 일이 생겨서라고 둘러댔습니다. 팀장도 의아해하는 눈치였어요. 혹시 태양건설 쪽에서 무리한 요구라도 하냐고 물었습니다. 괜찮다고 답했죠. 사실 무리한 요구는 없었어요. 오히려 강 사장님은 항상 우리 회사를 배려해 주었습니다. 문제는 제 마음이었습니다. 어느 주말이었어요. 강 사장님과 저는 처음으로 하루를 함께 보내기로 했습니다. 어디로 가냐는 제 물음에 제주도는 어떠냐고 제안했어요. 전에 같이 가보자고 하지 않았냐며 그때의 말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침 일찍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로 날아갔습니다. 렌터카를 빌려 해안도로를 달렸어요. 창문을 열자 바다 냄새가 밀려왔습니다. 기분이 좋지 않냐는 물음에 정말 좋다고 답했습니다. 우리는 작은 카페에 들렀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테라스 자리였죠. 강 사장님이 예전에 자주 왔던 곳이라고 했어요. 혼자 왔냐고 물으니 그렇다고 생각 정리가 필요할 때 이곳에 왔었다고 답했습니다. 인생에 대한 생각들이었다고 했어요. 이대로 괜찮은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그런 것들. 그런데 오늘은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저와 함께니까요. 심장이 또 두근거렸어요. 오후엔 해변을 걸었습니다. 신발을 벗고 맨발로 모래를 밟았어요. 사장님이 조심스럽게 손을 잡아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좋다고 답했죠. 손을 잡고 걸었어요. 나이 차이가 28살. 제가 태어날 때 강 사장님은 이미 28살이었던 거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행복하냐는 물음에 정말 행복하다고 답했어요. 사장님도 오랜만에 이렇게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어요. 붉은 노을이 바다를 물들였습니다. 아름답다는 제 말에 사장님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더 아름답습니다. 얼굴이 빨개졌어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냐고 하자 진심이라고 답했습니다. 자신이 제 나이였을 때보다 지금의 제가 훨씬 더 빛나 보인다고 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조연 씨라고.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도 사랑한다고 답했어요. 우리는 키스를 했습니다. 짧고 조심스러운 키스였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뜨거운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회사로 돌아온 다음 주였어요. 팀장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팀장실 문을 닫자마자 태양건설 강 사장과 무슨 사이냐고 물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무슨 말씀이냐고 물으니 소문이 났다고 했습니다. 저희 둘이 제주도 갔다 왔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했어요. 어떻게 알았냐고 물으니 세상에 비밀은 없다며 누군가 봤나 보다고 답했습니다.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팀장은 정신 차리라고 말했습니다. 상대가 누군데 거래처 사장이고 그것도 우리 회사 매출의 30%를 차지하는 대형 거래처라고 했어요.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왜 그러냐고 나이 차이도 말이 안 되고 혹시 강압이라도 당한 거냐고 물었어요. 아니라고 제 마음이라고 답했습니다. 제가 먼저 좋아했다고 말했습니다. 팀장은 한숨을 쉬었어요. 미쳤다며 큰일 났다고 했습니다.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팀장은 문제가 뭔지 아냐고 물었어요. 이게 알려지면 저만 손해라고 갑질 의혹, 부적절한 관계, 온갖 소문이 다 돌 거라고 했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그만둘 거냐고 물었습니다. 태양건설 담당에서 빠질 거냐 아니면 회사를 그만둘 거냐고 물었어요. 선택의 기로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결정했어요. 둘 다 싫다고 답했습니다. 사랑을 포기하고 싶지도 않고 제 일도 포기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어요. 제가 알아서 하겠다고 팀장께 피해 안 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강 사장님에게 전화했어요. 회사에서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제주도 간 걸 누군가 봤나 보다고 했죠. 강 사장님은 자신의 불찰이라며 어떻게 하겠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강 사장님과 계속 함께하고 싶다고 답했어요. 하지만 이대로는 안 되겠다며 제가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말했습니다. 안 된다는 강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왜 제가 그만둬야 하냐며 자기 때문에 제 커리어를 포기하는 건 말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고 물으니 자신이 해결하겠다고 거래처 관계를 정리하겠다고 답했어요. 다른 업체로 물량을 돌리면 우리는 더 이상 갑과 을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럴 순 없다고 답했어요. 그건 강 사장님 회사에도 손해고 제 회사에도 큰 타격이라고 말했습니다. 상관없다는 답이 돌아왔어요. 그럼 어쩌라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있었어요. 시간을 달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했어요. 그 후로 일주일 동안 저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회사 사람들의 눈총도 견뎌야 했고 강 사장님과도 거리를 둬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 동안 확실해진 게 있었어요. 제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 일주일 후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회사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말하기로요. 팀 회의 시간이었어요. 다들 들어보라며 할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태양건설 강태양 사장과 연애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알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공식적으로 말씀드린다고 저는 강태양 사장을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모두가 놀랐어요. 하지만 이것이 업무에 지장을 주게 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했어요. 태양건설 담당을 다른 분께 넘기고 저는 다른 거래처를 맡겠다고 말했습니다. 팀장이 그게 해결책이 되겠냐고 물었어요. 최선이라고 업무와 사생활을 분리하는 거라고 답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어떠냐는 물음에 회사에 피해 드리지 않겠다고 오히려 더 열심히 하겠다고 답했어요. 모두가 말이 없었어요. 그때 부장이 알았다고 그렇게 하자고 말했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다고 정말로 업무에 지장 주면 안 되고 태양건설 쪽도 확인해야 한다고 했어요. 알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강 사장님에게 전화했어요. 결정했다고 말하며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부탁이 있다고 말했어요. 우리 회사와의 거래를 계속 유지해 주실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담당자만 바뀌는 거지. 회사 간의 관계는 그대로 유지하면 좋겠다고 했죠. 당연하다는 답이 돌아왔어요. 제 회사와 거래하는 건 저 때문이 아니라 실력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감사하다고 답했어요. 그리고 강 사장님이 물었습니다. 이제 공개적으로 만나도 되는 거냐고. 이제 저는 태양건설 담당이 아니니까 좋다고 답했습니다. 그럼 내일 저녁에 정식으로 데이트 신청해도 되냐는 말에 웃음이 났어요. 좋다고 답했습니다. 그 후로 3개월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공개적으로 연애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주변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았습니다. 저 나이 차이 보라는 말, 돈 때문이겠다는 말, 늙은이 좋아하는 여자는 처음 본다는 말. 온갖 말들이 들렸어요.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강 사장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주변에서 뭐라고 하냐고 물으니 친구들이 놀린다며 늙은이가 철없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괜찮냐고 물으니 괜찮다고, 저만 행복하면 된다고 답했어요. 저도 마찬가지라고 말했습니다. 사장님만 있으면 된다고요. 우리는 주말마다 데이트를 했어요. 미술관도 가고 영화도 보고 맛집도 다녔습니다. 처음엔 사람들 시선이 신경 쓰였지만 점점 익숙해졌어요. 손을 잡고 거리를 걸었습니다.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개의치 않았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사장님이 특별한 레스토랑으로 저를 초대했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이냐고 물으니 특별한 날이라고 답했어요. 우리가 만난 지 1년 되는 날이라고 했습니다. 깜빡하고 있었어요. 괜찮다며 자신이 기억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사장님이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이게 뭐냐고 물으니 열어보라고 했습니다. 상자를 열자 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사장님이 무릎을 꿇었어요. 뭐 하냐며 당황했지만 사장님은 저와 결혼해 주겠냐고 물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나이 차이도 많고 주변 사람들도 반대할 거라고 했어요. 하지만 자신은 저 없이는 못 산다고 말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라고 답했어요. 결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장님이 반지를 제 손가락에 끼워 주었어요. 완벽하게 맞았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꼭 안았어요. 레스토랑 안에 다른 손님들이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나이 차이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갑과 을의 관계도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주변의 시선도 신경 쓰지 않기로 했어요. 중요한 건 우리 둘의 마음뿐이었으니까요. 결혼식은 조촐하게 치렀습니다. 가까운 사람들만 초대했어요. 제 부모님은 처음엔 반대하셨습니다. 나이 차이가 너무 크다고, 나중에 후회하지 않겠냐고 물으셨어요. 알지만 행복하다고 절대 후회 안 할 거라고 답했습니다. 결국 부모님도 허락해 주셨어요. 제가 행복하다면 어쩔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사장님 쪽 지인들도 비슷했습니다. 미쳤냐고, 그 나이에 결혼은 무슨 결혼이냐고 했대요. 젊은 여자가 재산 노리는 거 아니냐는 말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장님은 행복하다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답했대요. 결혼식 날 저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버진로드를 걸었어요. 끝에 사장님이 아니 이제는 제 남편이 서 있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아름답다고 말했습니다. 감사하다고 답했죠. 평생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도요, 라고 답했어요. 우리는 키스를 했습니다. 손님들이 축하해 주었어요. 지금은 결혼한 지 6개월이 됐습니다. 저는 여전히 제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다른 거래처를 담당하면서 실적도 좋습니다. 남편도 여전히 태양건설을 운영하고 있어요. 회사는 더욱 성장했죠. 주말이면 우리는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요리도 같이 하고 영화도 보고 산책도 해요. 남편이 물어봅니다. 행복하냐고.
정말 행복하다고 답합니다. 자신도 그렇다고 말해요. 후회하지 않냐는 물음에 단 한순간도 후회한 적 없다고 답했습니다. 저도 같다고 말했어요. 우리는 손을 꼭 잡았어요. 나이 차이는 여전히 크지만 사랑엔 나이가 없다는 걸 배웠습니다. 권력 관계도 있었지만 진심은 모든 걸 뛰어넘는다는 걸 알았어요. 주변의 시선도 있었지만 결국 중요한 건 우리 둘뿐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저희의 이야기입니다. 금지된 사랑이라고 했던 우리의 사랑.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금지된 게 아니었어요. 다만 용기가 필요했던 사랑이었습니다. 세상의 기준을 깨고 편견을 넘어서는 용기. 여러분도 혹시 금지된 사랑을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주변의 시선 때문에 사랑을 망설이고 계신가요? 사랑의 정답은 없습니다. 나이도, 지위도, 주변의 시선도 사랑 앞에선 의미가 없어요. 중요한 건 진심입니다.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중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물론 쉽지 않을 겁니다. 저희도 여전히 가끔 힘들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용기 내세요. 진심을 따르세요. 그리고 행복하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